네, 덴티움과 함께하는 먼데이 세미나 3부작 중에서 첫 번째 세션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악동 쉽게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연세 굿데이 치과의 박정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고양이과 변수환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랑 옷이 똑같은 우연히 이렇게 맞춰 입은 것 같이 됐는데, 네, 크리스마스라서 네, 이런 분위기신가요? 네, 연말 맞아 또.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이런 옷은 뭐 항상 입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네네. 네. 특별히 또 네. 덴팀에서 준비해서 이렇게 이쁘게 입고 나와봤습니다. 2024년을 좀 마무리하고 또 이제 즐거운 약간 연말 분위기가 나는 어떤 재밌는 세미나를 해보려고 오늘 케이스 몇 개를 좀 준비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상악동이거든요. 모두가 두려워하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수술이 상악동이고 또 환자분들도 상악동 수술을 정말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상악동 거상술 하지 마라 뭐 이런 컨텐츠들이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영상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케이스가 몇 개가 준비가 됐는데 한번 같이 의견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성민 원장님께서 직접 하셨던 수술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24번 치아를 이제 발치를 하고 24번 그리고 25번이라고 해야 될지 26번이었지 애매한 포지션이긴 한데 어쨌건 임플란트를 2개를 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면은 발치하는 케이스는 엔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에 25번 부위는 아주 월이 얇은 그런 상황이라 아마도 측방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정성민 원장님 포토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최고의 포토죠. 아, 진짜 이런 네. 거 보면 부럽죠. 부럽죠. 사실 부럽죠. 사실 어. 이런 거 보면 일단 딱 보면은 뭐 미러 같은 거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딱 너무 깔끔하죠. 사실. 장비인지 아니면 직원의 교육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깨끗한 사진. 자, 이제 부위의 수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일단 지금 수술 먼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 미리 편집한 내용이죠.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속도도 지금 2배속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4번이 아마 프랙처 때문에 발치로 결정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발치를 하려고 하셨다가 이제 절개를 이제 버티컬과 수평 절개를 이제 주셨습니다. 판막을 이제 거상할 때 보면은 정성민 원장의 특징인데 좀 작은 기구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보면 항상 이 작은 기구로 플랩을 이렇게 엘리베이션 하시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구랑 상관없이 그 술자의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닐까. 예, 저희가 또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작은 기구로 잘못하면 플랩 찢어지겠죠. 네, 찢어지죠. 네. 그럼 뭐 사실은 정성민 원장님 정도면은 뭐 젓가락만 있어도 네, 네, 할수 수술하실 있죠. 수 있는 할수 분이시니까. 있죠. 네. 지금 네. 판막이 아주 깔끔하게 열렸고요. 네. 엔도덴치아니까 당연히 치근을 확실하게 활택을 해야 되겠죠.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가끔씩 저기서 몇 년 있다가 인펙션이 다시 생기는 경우가 저는 종종 있어서 엔도 오리진으로 발치하거나 엔도덴치아 부위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방금 나왔던 기구가 어떤 기구였죠? 작은 드릴이 나왔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졌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정소민 원장님이 워낙 이 라테랄 윈도우를 빨리 따는 것도 있으시지만 이 사용하신 다스크 심플 키트 라테랄 드릴 자체가 워낙 빨리 삭제가 되니까 편집을 하실 때 아마 이게 2배속을 고려하고 하셨어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예,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방금 뭐가 지나갔냐라고 할 정도로 금방 끝났고 순식간에. 예. 월은 열렸고 이미 이렇게 수술이 끝나는 건가 혹시? 네, 네. 이제 끝났죠. 네. 지금 쓰시는 게 오스테온 콜라겐 네. 합성골인 것 같은데 네. 많이 이렇게 즐겨서 쓰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윈도우가 조금 부족하셨는지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보이시네요. 이게 라테랄 드릴, 다스크 심플의 라테랄 드릴이고요. 근데 갑자기 뼈가 사라졌어요. 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저희가 지금 보면 퍼포레이션이 있죠. 예. 그러니까 퍼포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걸 처치하기 위해서 윈도우를 좀 더 확장시키지 않으셨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과정 중에 뼈가 이제 방해가 되니까 다 제거를 그냥 해버리셨는데 아마
버리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정성민 원장님이면은 나는 새 뼈가 있으니까. 하지만 개원가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죠. 다 수거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제가 공직에 있어도 이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처치를 하기 전에 일단 넣었던 뼈 다시 뭐 몰트큐렉 같은 걸 이렇게 떠서 밖으로 모아놓죠. 네. 석션 금지. 석션 금지하고, 예. 네. 그래서 긁어내고 그 다음에 이리게이션 충분히 하고. 근데 지금 정성민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뼈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네, 자유로우실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지금 일단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계신 거죠. 그 다스크 심플 키트 기구가 좀 작거든요. 교수님 어때요? 저는 예전 기구도 좋아요. 좀 사실 컸고 안전하게 잘 거상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번에 나온 심플 키트의 기구는 조금 얇고 예리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저도 보니까 이걸 잠깐 화면을 멈출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이거를 지금 보면 네네. 제가 느끼기에 아까 같이 이렇게 윈도우를 형성할 때 작은 윈도우를 형성할 때는 뭐 지금 나온 다스크 심플 키트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크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다스크 심플 키트가 나오기 전에 그 뉴 사이너스 키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뉴 사이너스 키트가 다스크 심플 키트의 헤드의 한 2배 정도 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그 키트를 그 다스크 오리지널 그 노란색 키트 네네네. 그거랑 지금 다스크 심플 키트 사이에 그게 있었는데 그거는 2개, 3개 정도의 크기, 치아 2개나 3개 정도의 라테럴 윈도우 크게 만들 때는 그게 더 편했죠. 그렇죠. 네, 크니까. 근데 지금은 대부분 요새 그 라테랄 사이너스를 하는 케이스가 워낙 줄고 네. 윈도우도 작게 만들다 보니까 다스크 심플 키트가 사용이 편해져서 그게 나온 건데 사실 원장님 말씀대로 좀 크게 윈도우를 형성하는 케이스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 전 뉴 네네. 사이너스 키트 사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 있어요. 그래서 다스크 키트를 네.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저만 이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저희 외과 원장님도 같이 수술하시는데 네. 다스크 키트 너무 좋다고 그렇죠. 확실히 빨리 윈도우가 열리고 막의 천공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뭔가 잘못된 거 네. 그리고 덴티움 세미나지만 덴티움 제품 중에서 이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그런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얘기를 네. 하는데 근데 다스크 심플 키트나 뉴 사이너스 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저는 사용하면서 큰 불편감은 못 느끼는 네네. 제품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너무 솔직하면 아마 2부에서 못 뺄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적절하게 수위를 좀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건 다시 영상을 좀 이어가지고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자,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막이 천공이 된 부분을 다시 이제 리페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봉합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정성민 원장님은 과감하게 저 막을 이제 봉합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대부분 이제 저런 경우에는 흡수성 실크를 써가지고 묻어버리는데, 이 경우에는 좀 독특하게도 비흡수성 실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봉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저걸 제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 실크를 버컬 쪽에 있는 버티컬 라인에다가 연결하는 되게 독창적인 전 사실 처음 봤거든요. 교수님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방법을? 그러니까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이 퍼포레이션 사이트를 저희가 수처하는 거는 많이 하는데 뭐 흡수성 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비흡수성 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흡수성 실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그쪽이 힐링이 되면서 그쪽이 그냥 남아 있어도 네네. 크게 대부분 뭐 염증만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밖에 고정하는 경우도 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나중에 예. 제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이제 실크를 빼주셨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콜라겐 멤브레인 아마 30 곱하기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큰 거는 저희는 네. 감히 꺼낼 수가 없는데 네. 아주 큰 멤브레인으로 그렇죠. 네. 텐트를 치는 거죠. 텐트 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넣으실 때 지금 정성민 원장님이 이렇게 이 위쪽으로 이렇게 U 모양으로 넣으시잖아요. 아, 네네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 퍼포레이션 사이트에 있으면은 처음 넣을 때부터 이렇게 넣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 원장님 같은 경우 이렇게 넣은 다음에 본을 넣으면서 이게 0U자로 바뀌게 이렇게 그렇죠. 컨셉으로 가시는 그렇죠. 거고. 근데 보통은 이거를 0U자부터 처음 넣어서
골 양도 최소한으로 하고 퍼포레이션 덮는 음. 멤브레인 양도 최소한으로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재료도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20에서 30 이하 사이즈를 사용을 하는데 네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큰 사이즈로 이렇게 네.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간 뼈는 오스테온 제노 콜라겐입니다. 그러니까 소뼈죠, 소뼈. 합성골이 아닌 이종골이고요. 지금 하는 드릴이 크레스탈 쪽으로 올라가는 컴팩션 드릴이죠. 그렇죠. 네. 요게 스타퍼가 달려 있어가지고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네. 적절한 높이로 올리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예, 그 스타퍼도 예전에는 그 회전 방향에 따라서 이게 풀리는 방향으로 원래 네.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그게 개선돼서 회전 방향으로 하면은 오히려 이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렇죠. 지금 역방향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사용이 맞습니다.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렇게 할 때 드라이버로 그냥 하는데, 또 대표님은 저런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돌리셔가지고, 네. 그것도 항상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 이렇게 비싸겠죠? 부럽습니다. 네. 네. 자, 이 경우에는 발치 즉시 부위이기 때문에 네. 콜라겐 그래프트를 쓰셨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콜라겐 그래프트를 네. 오픈 힐링을 해서 각화층을 증가시키시려고 네.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원장님은 이럴 때 보통 이 콜라겐 그래프트를 그 틴 타입이 있고 그냥 기본 타입 네네네네. 있잖아요. 어떤 걸 선호하세요? 저는 틴은 오픈 힐링 했을 때 좀 너무 빨리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서 네. 틴보다는 좀 두꺼운 걸 선호하는데 또 너무 두꺼우면 이게 부피가 있다 보니까 탈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적절하게 봉합을 잘 해주려면 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두꺼운 콜라겐 그래프트 사용하는 거를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똑같이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오픈 힐링에는 틴은 조금 그런 것 같고 그쵸. 네. 그냥 일반 타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심플하고 딱 네. 중요한 부분에만 봉합이 들어갔고 마지막 주사는 아마도 PDRN 주사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염증을 줄여주고 조직의 재생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한번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봉합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성미 원장님의 임플란트 패스는 네. 정말 자로 잰 것처럼 네. 정말 평행을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깔끔합니다. 네. 네, 깔끔합니다. 수술이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앞부분은 아마도 본에 레지듀얼 하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심어진 것 같고 네. 디스탈 부분은 거의 지금 코티컬 본 2mm 정도에서 고정을 얻으신 것 같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커버 스크류로 서브머지를 한 상태입니다. 네. 교수님이셨다면 이런 경우에 몇 개월 뒤에 2차 수술하시나요? 저는 사실 2차 수술 한 5개월 정도 있다 합니다. 네. 5개월 정도? 네, 네. 5개월 정도 그냥 넉넉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근데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짧게 하고 더 길게 기다리시고 뭐 그렇죠. 그거마다 네. 다른데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5개월 기다려 환자분들이 조금 조바심 내실 것 같아서 저는 4개월, 그러니까 4개월 한 달이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4개월 차에 힐링을 달아보고 그때 아이스큐를 측정을 해가지고 뭐 조금 더 기다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운이 좋아서 빨리 되면은 바로 보철을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4개월 차에 한번 들어가 보는 편입니다. 아, 이 사용한 네. 임플란트는 저는 알죠. 이게 네. 지금 브라이트 본레벨 임플란트고 맞습니다. 사실 이 브라이트 본레벨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덴티움사의 저희가 세컨 라인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약간 네. 그런 개념인데 슈퍼라인에 비해서 상부 테이퍼가 조금 약해서 이게 식립을 할 때 카운터 싱크가 필요 없다. 없죠.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점은 사실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 투방에 식립된 이런 잔존 그 코티칼 본이 아주 얇은 경우에는 고정을 얻기가 얻기가 쉽지가 어렵죠. 않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예전에 슈퍼라인 사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좀 주의를 해야 맞아요.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라인은 안에 테이퍼가 11도였는데 네. 브라이트는 10도로 바뀌다 보니까 네. 코핑, 힐링 어바트먼트, 커버 스크류 모든 게 이제 호환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다시 또 라인업을 좀 구성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브라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슈퍼라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고정력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였는데 네. 이게 화학 같은 경우에 들어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다시 빼고 또 드릴링하고 했었는데 브라이트는 정말 딱 맞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죠. 네. 약간 체어 타임이 좀 줄어드는 느낌? 그래서 저는 브라이트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원장님 제가 봤을 땐 치어타임 거의 없으실 텐데 거기서 더 줄이시면 도대체 저는 네. 세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사실. 기분이 네. 좋거든요. 네, 저도 세핑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세핑 좋아합니다. 네. 자, CT상에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콜라겐 뼈라서 조금 성글게 보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골화가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네. 무엇보다도 이미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가 되어 있는 콜라겐 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입자뼈보다도 더 빨리 골화가 될 수 있는 게 오스테온 제노 콜라겐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상악동 거상술 케이스를 한 케이스를 봤는데 뭐 천공을 너무 쉽게 해결하셔가지고 야 이거 천공 리페어 되기 쉽구나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쉬운 수술은 아니고요. 두 번째 수술을 역시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20번 때 기존에 한번 사이너스를 하고 페일했던 부위로 지금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협측에 있는 연조직, 잇몸과 안에 있는 사이너스 슈나데르 막이 유착이 된 것 같아요. 이거 교수님 수가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악동 거상술은? 사실 이거는 더 받아야죠. 사실 근데 이게 그 저희가 뭐 CLOP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 카디올럭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막 수가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벌을 사용하거나 이럴 때 벌도 하나당 뭐 그 보험 청구가 다 가능하고 네네네. 그 수식 자체도 커서 CLOP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런 라테랄 어프로치 하면서 이렇게 어디전 된 경우를 해결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CLOP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해결하면서 임플란트까지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건 저는 수가 더 보험이든 맞아요. 뭐든 더 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네. 근데 이런 어려운 수술인데도 환자분들이 잘 되면은 잘 된 걸 잘 모르시고 그렇죠. 뭔가 잘 안 되면은 이제 화를 내시니까 그렇죠. 참 수술하는 입장에서 좀 어렵습니다. 이런 그렇죠. 재수술, 네. 실패한 거 극복 수술 네. 이런 거는 조금 환자분들도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보니까 뭐 엄청난 염증이 있었던 것 같고 깝깝합니다. 딱 보기에도 그렇지 않으세요? 원장님? 각화치는 다 사라졌어요. 네, 각화치는 네. 없고 뭔가 쉬워 보이지 네. 않습니다. 바깥쪽에서 지금 뭔가 지금 유리친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매롱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거의 뭔가 느낌이 안쪽으로 쓱 느낌이 좋지 들어와가지고 않습니다. 느낌이 예. 일단은 뭐 뼈를 만드는 것도 뼈를 만들지만 네. 연조직도 다시 증강을 시켜야 되니까 네. 수술적인 관점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요 술자가 저희 서울대 치주과의 조영단 교수님이셨죠. 네, 네. 한번 교수님의 라이브 서저리 편집한 거 엑기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을 발치 일단 하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치아 쪽에서 염증이 오리진이 됐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치주적으로 좋지 않고 한 치아라 같이 발치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 지금 조영단 교수님 이 케이스를 그 원장님이랑 저랑 보기 전에 미리 케이스를 봤는데 이때 저희가 나눴던 얘기가 네네. 플랩 엘리베이션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어 보인다. 그렇죠. 네. 저희가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이렇게 어디전 된 경우에는 안쪽에 사이너스 멤브레인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그걸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서 박리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보면 조영단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그렇죠. 지금 딘시저로 잘라가면서 약간 네. 다이섹션 하듯이 그렇죠. 약간 이렇게 하면서 기구도 정말 작은 기구로만 지금 네. 섬세하게 하고 계신 그러니까 것 이게 같습니다. 예. 잇몸을 열어버리면 막이 뜯겨 나올 수 있어요. 뜯겨 나올 그래서 수 그런 있으니까. 거죠. 네. 그래서 그 애매한 그 중간을 절개를 해서 상악동막에 약간의 잇몸이 붙어 있을지라도 네. 안전하게 지금 네. 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라탈 쪽에 버티칼을 잘 긋지는 않는데 네. 팔라탈 쪽에 버티칼 인션까지 그으시고 네. 어떻게든 시야 확보와 맞습니다. 안전한 막 거상을 위해서 정말 끙끙 대고 계십니다. 네. 네. 환자분은 생각하시죠. 네. 왜 이렇게 수술이 오래 걸리지? 그렇죠. 하겠지만 네.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다는 걸 환자분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박리된 다음에 그냥 멤브레인 찢어질 거 그냥 고려하고 퍼포레이션 되면 그걸 처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확 제끼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퍼포레이션 사이트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너무 큰 라지 퍼포레이션이 되게 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최대한 섬세하게 박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디펙트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상악동도 문제지만 네.
치주를 잡아주고 있는 치조골 디펙트도 좀 크기 때문에 네. 아마도 상악동 거상술과 그리고 GBR을 동시에 해야 되는 위에도 뼈, 아래도 뼈 네. 같이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레하고 이런 케이스는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라이브 케이스로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원장님? 사실? 음성에서 네. 아마도 느끼시겠지만, 네. 네, 막 이렇게 주변에 웅성. 네. 네. 라이브 수술을 어려운 거를 하면은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네. 술잔 너무 힘들고요. 너무 힘들죠. 또 안전을 위해서 쉬운 거를 이제 고르고 나면은 네. 왜 그렇게 쉬운 쉬운 환자 했냐 이렇게 또 주변에서 맞습니다. 나오니까 너무 공감합니다. 라이브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영단 교수님도 아마 그 브라이트 임플란트 심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브라이트 임플란트의 이제 특징은 드릴이 아주 단순화가 되어 있고 키트가 정말 작아졌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너무나 편하고 네. 저희 직원들 보면 항상 이게 팔에다가 뭐 붙이고 다니거든요. 팔목 아프다고. 근데 브라이트 키트 작아서 너무 좋다고. 맞아요. 네, 아주 간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사용하시는 브라이트 키트는 기본 키트인데 네. 저는 요새는 또 린덴만 키트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예, 그 린덴만 키트 같은 경우는 모든 드릴이 다 린덴만 드릴이어가지고 그렇죠. 전치부라든가 음. 이렇게 구치부에 뼈가 없어서 한 포인트에 정확하게 이니셜 드릴링을 해야 될 때 네네네. 그럴 때 사용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린데만 드릴은 또 스타퍼가 없지 않나요? 네, 스타퍼가 네. 저는 없는데 이게 또 스타퍼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또 이게 그 리지가 이렇게 인클라인 돼 있을 때 경사져 있을 때 걸리는 거,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또 스타퍼 드릴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저는 린데만 키트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 입장에서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람마다 취향이 너무 다르니까 뭘 준비해도 네. 아무도 안 좋아하는 그런 맞아요. 나는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편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키트를 조금 커스텀 해가지고 네. 제가 좋아하는 드릴을 좀 바꾸는 편입니다. 그렇죠. 이번 영상에서 좀 가장 독특한 부분인데 그쵸. 네. 비닐을 위해서 패키지에서 이 오스테온 제노 콜라겐을 네. 분리를 하셨는데 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것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사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어시스트들의 귀찮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트레이를 사용하면 트레이를 또 소독을 또 해야 소독을 또 되니까. 해야 되고 네. 또 불러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아마 편하게 편하게. 패키지 깔고 네. 바로 거기서 네, 재료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저도 다음에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음, 저런 거는 생각 못 해봤는데 음. 뭐 조금의 좀 파티클본 조금 사용하거나 저렇게 오스테온 콜라겐 제품을 네네. 사용할 때 조금 이렇게 소화만 시키려고 할 때는 제 생각에는 저런 방법 사용하도 간단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뼈는 그 오스테온 제노 콜라겐이 아니라 오스테온 콜라겐 합성골입니다. 네네. 그래서 합성골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크레스탈 쪽으로 뼈를 먼저 좀 넣고 그 다음에 컴팩션 드릴 후에 임플란트를 지금 심는 모습이고요. 고정은 좋아 보이는데 커버 스크류를 연결하는 거는 아마 GBR 때문에 그러신 거겠죠? GBL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 보면은 아까 컴팩션 들 사용해서 고리 식재를 이렇게 상방으로 올리셨는데 네네. 예전에는 저희가 이 고리 식재를 사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할 때 오스테이톰을 쳐서 올리거나 맞아요. 뭔가 이렇게 밀어 올리는 기구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 컴팩션 드릴을 사용하면은 그게 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환자한테 머리를 울리는 이런 불필요한 동작 없이 그렇죠. 간단하게 올릴 수 그렇죠. 있다라는 게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속도는 50 rpm 네. 사실이죠? 네. 네네. 저속으로. 저속으로. 네. 네. 그래서 천천히 뼈를 밀어 올리고 임플란트 심은 부분에 워낙 디펙트가 크니까 지금 아주 루틴한 통법대로 GBR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저 부위가 사실은 발치 즉시 부위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으실지 네, 지금 방금 카메라가 약간 뮤직 방송 보는 것처럼 네. 이렇게 카메라 돌아가는 네. 멋있는 영상이 잠깐 나왔습니다. 자, 이게 그리고 지금 아까 어디전돼 있던 공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프트 티슈가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릴리징 리시전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 그래도 찢어지거나 네네. 아니면은 텐션이 너무 강하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뭔가 클로즈하는 게 쉽지가 않은 네네.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간단하게 추가적인 뭐 절개나 버티컬 더 추가 주지 않으시고도 네. 아주 깔끔하게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악동 문제가 있었던 케이스를
심플하게 극복을 하셨고요. 결과물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두 개가 나란하게 잘 들어갔고 커버 스크류가 이제 덮여 있는 상태고 그 뒤에 쪽에 지금 약간 성글게 뼈가 보이는데 이제 크레스탈 쪽으로 뼈를 올리신 거죠. 이렇게 해서 아마 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2차 수술을 하고 마무리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슈나이더렌 멤브레인에 잇몸이 조금 붙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걔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붙어서 들어간다 그래도 장기간 봤을 때 이게 큰 뭐 염증이라든가 그런 네네. 문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만일에 상피 세포가 같이 딸려 들어갔다. 아. 그러면은 혹시 뭐 그 시스트라고 하나요? 뭐 네. 쿨대싹 뭐 이런 거를 만들면서 네. 피스출라 뭐 이런 거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겠지만 네. 커넥티브 티슈가 들어간 거는 네. 괜찮을 것 같다. 네, 저도 네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든지 리스크는 항상 다 존재를 하는 건데 그 가능성이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과 그럴 가능성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저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아주 좀 낮다고 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서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네네. 사실 다른 뭐 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번 대 어프로치였는데 저는 이제 20번 대 수술할 때 요 오른쪽 환자의 9시? 9시 방 오른쪽에서 접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교수님은 저런 20번 때는 어디서 접근하시나요? 저는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12시? 네, 12시와 9시 사이죠. 네, 네네. 12시, 9시 사이에서 항상 하고 환자 고개 돌리고 이렇게 해서 항상 저는 수술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20번대에서 예전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손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한 거여서 이것도 약간 그냥 사람의 그냥 성향 차이, 취향 차이 그렇죠. 아닐까요? 네네. 네. 저희 외과 원장님은 이제 여자분이신데 체구가 좀 작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어려운 경우에는 아예 그냥 어씨랑 자리를 바꾸셔가지고 어씨가 이제 오른쪽에 와 있고 원장님은 왼쪽에서 접근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방법도 괜찮겠다. 약간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이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방법은 없겠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는 저희의 노력이 네. 이러한 상악동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솔루션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짧은 영상이었습니다만 두 편의 수술을 통해 가지고 상악동 극복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원장님과 같이 해보니까 약간 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스포츠 중계하는 아, 느낌이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약간, 네. 스포츠 중계하는데 예전에 또 이거 옛날 사람 같지만 약간 최양락의 약간 바둑 해설하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저희가 그냥 재밌게 저희가 그냥 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또 다음 2부에서도 또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월요일 덴티움의 먼데이 세미나 꼭 잊지 말고 와주시고요. 저희도 꼭 2편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